거창의 현인 정 대표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배당주 투자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주 수입원이 배당금이라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배당주의 비중을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당주 비중이 크다 보니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커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긴 호흡으로 기업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한 성장주의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환경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여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라파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창의 현인 채널에 업로드한 첫 번째 영상이 라파스 소개 영상입니다.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 종목 중 하나이고 개인적으로 흔치 않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동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보신 후에 이번 영상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라파스와 ST팜 두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안정성과 성장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파스는 화장품 패치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용 패치 사업은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영상의 제목처럼 앞으로 쏟아져 나올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슈는 mRNA 백신의 제형 변경 임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동사의 IR 자료에 mRNA 백신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한 M사와 제형 변경 관련 임상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관련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세계 최초 마이크로 니들 알레르기 면역 치료제 개발입니다. 라파스가 42.7%의 지분을 보유한 관계 회사인 프로라젠이 국내 최초로 알러젠의 원료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 제형을 변경하는 연구를 라파스가 세계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드럼렛 익스텐션이라는 독자 기술은 마이크로 니들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기술은 2033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아모레 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인 아이오페의 기능성 화장품에 동사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뷰티 기업들이 기능성 제품에 동사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페 제품 ODM이 동사의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사에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IR 활동의 개선입니다. 네이버에 라파스를 검색하면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스가 가장 상단에 검색되고 라파스 여행 관련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주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IR 활동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동사는 대중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IR 활동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성장주들의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데 동사의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IR 활동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라파스가 알려지길 기대해봅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 기업인 인도의 세럼사의 백신 패치 기술 이전과 보령제약의 도네페질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 패치제 공동 개발 등도 동사의 정말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니 궁금한 일반 투자자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IR 활동이 개선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동사의 수급 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라파스 시가총액은 2,555억 원이고 발행 주식수는 858만 7,666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주주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지분 25%와 우리사주 3%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유동 물량입니다. 호재성 기사가 나올 때마다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투자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들여다보면 대규모 매집을 진행하는 세력과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물량을 쏟아내는 세력이 있습니다. 먼저 물량을 쏟아내는 세력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창구는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에서 라파스 상장을 주관하여 대표이사 지분을 포함한 상장 전에 투자했던 물량이 대부분 DB금융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표적인 매도 주체는 플래티넘 기술투자입니다.
플래티넘 기술 투자는 라파스 상장 전에 2대 주주로 지분 투자를 하였으며 2019년 11월 11일 상장 이후 대량 보유 공시를 하였습니다. 보고 현황을 보면 117만 3,669주로 당시 지분율이 14.33%였습니다. 이후 두 번의 매도 공시가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공시를 보면 60만 주를 매도하면서 지분율이 6.84%로 줄었고 2020년 11월 13일 공시를 보면 36만 6,418주로 줄어들면서 지분율은 4.35%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5%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후 변동에 대한 공시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0년 11월 13일 기준으로 플래티넘 펀드 보유 물량은 대부분 NH증권 창구로 매도되었고 조합 청산으로 일부 물량은 분배되었지만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계 투자회사인 허메다 인더스트리얼이 라파스 상장 전에 36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DB금융투자 창구로 18만 주를 매도하여 현재 18만 주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가 BW를 전환한 물량이 12만 8천 주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허메다의 18만 주와 DB금융투자의 12만 8천 주를 합친 30만 8천 주의 물량이 오버행으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매수 세력에 대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별 거래량을 보면 미래에셋증권 창구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을 보면 매수가 616만 2,015주이고 매도가 488만 8,225주입니다. 두 거래량을 합친 순매수량은 127만 3,790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래에셋증권 창구에서 매집하는 주체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자금을 운용하는 소수의 개인들이 라파스의 비전을 보고 대량 매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매집하면서 플래티넘과 중국계 투자회사 매도 물량을 전부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매수 세력의 매집 물량은 대략 250만 주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물량 확보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경영진과 접촉하여 IR 활성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30만 8천 주의 오버행 물량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동사는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가능 종목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시총이 4천억 원을 넘게 되면 기관과 외국계 자금들이 투자 편입 종목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라파스에 좋은 호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가 차근차근 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좋은 성과들이 주가에도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